그럼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밀하게 짜야 할지 첫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고 증시보고 오늘 마켓세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8월 24일 화요일 마켓세븐에서 다룰 이슈는 뭔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핫했지만 오늘 새벽부터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 LG화학의 리콜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어떻게 리콜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볼트 생산 차량, 이번에 리콜하는 게 2019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생산된 그 이전에 이미 생산된 부분까지 리콜을 치면 사실 전기차 이볼트 같은 경우에 전 차종, 전 세대에 걸친 최근에 생산되었던 모델 전 모델들이 다 리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이미 이제 리콜이 리콜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됐었죠. 네. 그리고 비교적 이제 최신형은 되지 않았는데 2019년부터 이후까지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90%까지 완충을 하면 화재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90%까지 충전이 되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뒤에도 한 번 또 화재가 일어난 모델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부분의 전 차종 다 이볼트 같은 경우에는 리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리콜 비용 분담금은 충당금으로 설정된 것을 보면 LG전자가 한 2,300억 정도 충당을 했었고요. 충당금을 설정을 했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910억 정도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당금이 설정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조단위 두 사 합쳐서 조단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한 2조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요. 대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7만 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7만 대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6만 대 수준이었는데 전 차종 다 합쳐보니까 한 7만 5천 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3사가 같이 이제 지금 공동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M과 LG화학, 이제 배터리 셀을 담당하는 그리고 모듈을 담당하는 LG전자, 그렇죠. 이 세 명이 나눠서 낼 것이다. 네, 그렇죠. 2조 가량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LG화학이 이번에 GM 리콜에 이어서 연초에는 또 현대차의 리콜 코나. 이슈도 있었어요. 네, 코나, 네. 그렇죠. 지금 이 리콜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신뢰 문제와 더불어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투자자들의 인기가 시들해질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2차 전지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당장이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현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파우치형이거든요. 네. 이번에 납품해서 지금 리콜이 된 부분도 파우치형인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원통형도 마찬가지고요. 원통형은 SDI도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다 취급을 하는 건데, 이게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찰이 일어나면 완충이 됐을 때 화재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전고체라든지 조금 더 윗단에 이제 소재를 개발을 해서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부분을 해서 화재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연초에 이제 코나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분담금이나 이제 배상금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로 될 건지 아직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장에는 신뢰도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상장을 보셔도 최근에는 예전에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상장만 하면 무조건 따상을 가거나 올라가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면서 이슈가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 거기서 인기가 굉장히 시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테고 상장 자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지금 상장 예비 심사가 청구가 이미 들어갔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다만 이제 공모가라든지 상장 가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실적적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네. 미치죠. 이게 저는 적자 전환할까 봐 LG 에너지 그렇죠. 솔루션이 간신히 네.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전 리콜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그리고 LG화학이 실질적으로 910억 충당했던 비율이 굉장히 매출액 대비해서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또 매출 비율 자체가 책임 소재나 분담 비율이 높아진다면 간신히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또 적자 전환할 수 있는 시장의 성장성은 뭐 의심할 바 없지만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의문부호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PO 일정에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LG화학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에 이제 있는 문제다라고 태생적인 문제죠.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인 거는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리콜 사태로 LG화학의 점유율이 하락이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 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하거든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K 배터리 전체 이제 신뢰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K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합한 35% 정도 글로벌 1위거든요. 다만 이제 한 단일 업체로 보면 LG화학이 2등이고 CATL 중국 업체가 1위입니다. 29%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 이제 CATL과의 어느 정도 기술력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술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여기에서 향후 조치가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는지 그 부분은 미래 가치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LG화학의 리콜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GM볼트 EV 리콜 관련해서 LG 계열사들의 주가가 모두 좋지 못했는데 등락률이 어땠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가장 많이 빠졌죠. 결국에는 11%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LG화학 무선주도 10%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LG전자도 4%대로 주가가 빠졌고요. LG지주사는 5.09%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만 놓고 봤을 때 LG화학의 시총이 거의 뭐 6조, 7조가 좀 날아간 7조 정도. 네.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을까요? 아니면 LG화학은 이제 모멘텀 상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네. 주가가 조금 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다만 이제 상징적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네.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적자 전환의 위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흐름까지 생각을 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하반기에 분할을 하면 LG화학은 실질적으로 지주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분할을 했을 때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주사는 확실히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사태를 가지고는 네. 코나 부분까지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조 단위가 넘어갈 것 같은데 당장 한 10% 정도 이런 하락세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겠지만 가격 메리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분할 오히려 더 그것보다 윗단인 분할 문제로 보면 현재 뭐 외국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CS 같은 경우에는 한 68만 원
68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현 주가보다도 조금 더 낮게 가지고 가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바로 한 10% 급락을 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단기 변동성은 좀 더 흐름이 계속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주분들은 그냥 홀딩 할까요? 뭐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수익권이시라면 조금 현 주가보다는 조금 반등했을 때 한번 팔아주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진입을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좀 조금 더 마무리되는 국면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네. 게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주가 단기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LG화학의 성장통을 겪는 거네요, 부지점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꼭 비단 LG화학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전지 전체 한 번씩 심심찮게 리콜 사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 변동성은 성장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듈을 담당하는 LG전자도 전일 리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좀 주가 더 빠질까요, LG전자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그전 1차 리콜 때도 분담 충당금을 설정한 것을 보면 LG전자 자체가 오히려 2천억, 오히려 완성품을 납품하는 거는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거는 LG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책임 소재에서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 배터리 자체, 분리막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뭐 거기에서는 조금 배상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 LG전자도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배상 비율 자체에서는 타격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장 부분으로 완전히 LG전자 자체도 가전 부분과 이 두 개 부분으로 신성장 동력을 하고 있는 LG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LG화학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뭐 배터리 셀이나 2차 전지 내에서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뭐 반사 이익을 누린다든지. 이게 이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우치형과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형을 생산하고 있는 게 대척점에 있는 게 삼성 SDI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도 보면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재주 밑단으로 가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LG화학에 이제 납품하는 게 LNF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 쪽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SDI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올 연초에 LG화학과 송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인 SK이노베이션도 같은 파우치형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혜를 주가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가는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크게 보면 CATL 같이 중국 업체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향후의 개선이 문제이기 때문에 LG화학이나 LG전자가 하고 있는 이 개선 작업, 향후에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K배터리 전체적으로 보면 K배터리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CATL이라든지 일본과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향후 개선의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덩치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좋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반사이익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LG화학은 지속적 하락을 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분할 문제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하락은 할 수 있어도
당장은 수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느냐,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인 거네요. 네,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네. 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흔들리시지 마시고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가 이 LG화학 리콜 사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마켓세븐을 통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연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